안녕하세요, 그냥유입니다. 자, 오늘은요 최근 몇 주 동안에 제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런데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님이 지난주에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해서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고민이 되시나요? 아마도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고민이 되실 텐데,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첫 번째로는 야, 인플레이션이 너무 안 잡혀서 금리를 언제 내리는 거냐, 이게 좀 고민이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다가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고민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미국 경제는 이 어디쯤에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좀 더 고민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2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어서요. 이런 식으로 그려져서 혹시라도 여기에 금이 가서 시스템 리스크가 되진 않을까 라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하기 전에 JP모건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자, JP모건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회사, 이 은행은요, 일반 은행이랑은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작년에 JP모건의 연례 서한이 발표됐는데, 거기서 JP모건의 연례 서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야, 우리는요,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 파트너? 누굴까? 고객을 이야기하는 걸까? 아니면 뭐 직원을 의미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파트너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써놨냐면요, 미국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왜 의미가 있냐면요, 미국 정부를 파트너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은행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나라의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등 이런 은행들은 사실은 규제 산업이거든요. 은행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규제 산업이에요. 근데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안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왜요? 규제를 못 받은 애들은 사업을 못 하거든요. 은행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계속 그냥 안정적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오지 않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울타리를 쳐준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규제 산업으로 정부가 울타리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에게 우리나라 정부가 입김을 불어넣을 수 있죠. 야, 니네 배당 할래 안 할래? 야, 니네 대출 좀 많이 해줄래 안 할래? 너네 가상금리 그렇게 많이 붙이면 되니 안 되니? 등등 여러 가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야, 내가 그거 장사하도록 해줬잖아 라는 것이 깔려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정부의 눈치를 계속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JP모건은 미국의 은행이지만 미국 정부가 파트너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작년 2023년 3월에 있었던 SVB 은행 사태였습니다. 사실 당시에 SVB 은행 사태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정부에게 큰 위협이 될 수도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SVB 은행 사건이 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이 미국 국채였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미국 정부한테 돈 빌려줬다가 아이고 큰일 났다,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니까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와,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부각되구나 했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이든도 아니고요, 옐런도 아니고요. 첫 번째가 워런 버핏이었고요. 두 번째는 JP모건의 다이먼 회장이었습니다. 워런 버핏한테는요, 그때 SVB 은행 사태가 터졌을 때 수많은 지역 은행에서 우리 망하게 생겼으니까 자, 연락을 하는 거죠. 이사장, 저기 버핏 할아버지한테 몇 시 차 갈 거야? 몇 시까지 도착할래? 거기서 만나서 같이 가자, 이러면서 미국 지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지역 은행들의 CEO들이 전화 연락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날 비행기 전용기가 떠서 워런 버핏이 있는 오마하로 날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버핏한테 할아버지,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돈도 많던데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워런 버핏이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다면,
다이먼 회장님은요,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생겼어? 좋아. 내가 파일 걷어붙이고 한번 보자. 너 얼마, 솔직히 얘기해봐. 얼마나 문제 있어? 너는. 그래, 오케이. 그래, 그럼 너는 일단 그냥 너 망해. 그리고 너는, 알았어. 너는 일단 살아나. 그리고 너는, 그냥 내가 사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버린 사람이 다이먼 회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의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을 있잖아요.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이나 10월쯤에 다이먼 회장이 국채금리 7%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와 진짜 무서워하긴 했는데 7%까지 오르지 않자 다이먼 회장님을 욕하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이 다이먼 회장은 어떻게 보면은 금리를 맞춰야 되는 그런 펀드 매니저가 아니고요. JP모건의 CEO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장하는 그런 아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아서 국채금리 7%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안 갔다고 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이 왜 국채금리 7%를 이야기했는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요. 국채금리가 7% 간다 혹은 갔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갈 수도 있으니까 니네들 조심해서 잘 대비하고 있어라 미리미리 그래야 안 가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다이먼 회장이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은 상당히 의미심장하기도 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봅시다. 7%라고 얘기했던 것보다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이야기였어요. 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자, 이 표현을 한국말로 바꾼다면 지옥문이 열릴 거다. 이제 끝장났다. 큰일 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또 왜 무섭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꾸 2008년이 생각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가 있다라고 했냐면은 크레딧인데 여기에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모 서로 한해 빌려주는 그런 신용들이 문제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 회사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만약에 HS 아카데미라는 회사가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은행에 가가지고 대출을 하는 거죠. 가서 대출을 좀 해주세요. 저희 이런 거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은행 대출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겠죠. 담보는요? 그러니까 담보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담보가 없으면 은행은 신용만 가지고 이게 대출을 해주기가 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은 주식인 거죠. 우리 회사가 주식이 있는데요. 100개 있는데요. 그중에 10개 드릴 테니까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면 주식을 주는 것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완전 좀 다른 방법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방법에 딱 중간에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다이먼 회장이 이야기했던 프라이빗 크레딧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CB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가입니다. 자, 이게 만약에 대출의 성격을 갖고 돈을 빌려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누가 책임지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은행 대출은요, 당연히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은 정말 꼼꼼하게 대출 심사를 하고 담보를 잡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합니다. 그런데 전환사채는 누가 책임을 지냐면요. 이 전환사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책임을 집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달라요. 그런데 이 투자자들은 은행처럼 가급적이면 돈 떼이지 않으려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투자자이기 때문에 돈을 잃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래도 투자를 해주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가로 무엇을 받느냐인데요. 어떤 걸 받냐면 은행은 일단 원금을 받겠죠. 근데 원금 플러스 이자도 받습니다. 그런데 전환사채 같은 경우는 물론 원금도 받을 거고요. 플러스 이자를 받긴 하는데 혹시 주식이 잘 돼서 우리 회사가 잘 되면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잘 안 되면 못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주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이자 좀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자를 많이 깎아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돈을 안 떼먹을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출 서류도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투자자들은 이자를 아껴서라도 나중에 주식으로 벌 수도 있으니 조금 더 관대한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내용에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행은 신용평가가 핵심입니다. 즉 은행이 이 회사를, 돈 빌려주려고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얼마나 그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꼼꼼하게 체크했느냐, 이 부분이 먼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전환사채의 경우에는 이것이 중요한데요. 무엇이냐면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A라는 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100억을 투자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잘 되면 주식으로 바꿔줄 테니까 금리 1%만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서 전환사채로 돈을 빌렸다라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A라는 회사는 사실은 은행에 가면 돈을 못 빌리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그래도 받아. 우리 돈 많아. 괜찮아. 나중에 잘 되면 줘.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지만, 사실은 이 100억이라는 돈은 엄밀하게 말하면 부채,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꼭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A라는 회사가 힘들어지고 그러면 돈을 못 갚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그렇다라는 거죠. 근데 이 돈을 못 갚는 문제가 언제 생기냐면요. 이 100억이라는 돈을 줬던 이 펀드에서 돈을 사람들이 찾으러 오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하는 펀드런이 일어날 경우인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2020년 10월쯤에 이 펀드런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펀드 환매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부동산 회사들이 죄송한데 다음에 오세요. 지금은요 환매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어떻게 팔 수도 없어요. 부동산을 어떻게 팝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서 펀드 환매를 막은 경험도 있고요. 이 C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A라는 회사도 만기가 될 줄 알고 대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다 써버렸는데, 갑자기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못 줍니다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만큼 유동성이 낮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펀드런이 나올 경우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는 것이 JP모건 다이먼 회장님이 얘기했던 Hell to Pay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전환사채로 제가 설명을 하긴 했지만,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수많은 프라이빗 크레딧, 사모 신용과 관련된 그런 금융상품들이 은행처럼 꼼꼼하게 체크하지 않고 그냥 수익을 쫓아서 투자한 돈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펀드런이 생기게 된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 말이 Hell to Pay라고 얘기했고요. 다이먼 회장이 실제로 신용평가사들한테 시켜서 이거 한번 조사해봐 라고 얘기했더니, 결과를 들었던 다이먼 회장이 토 나오는 줄 알았어. 진짜 너무 심각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혹시 이런 문제가 정말 문제가 돼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스템 리스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잘 아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나 혹은 2020년에 코로나 위기 때처럼 금융시장이 갑자기 충격에 빠져가지고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전부 주식이든 채권이든 펀드든 전부 다 환매해주세요. 돈 필요해요. 이런 이야기가 발생할 경우인데요. 시스템 리스크가 생긴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매우 빠른 속도로 전이가 됩니다. 효소가 저 펀드 문제 있대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그래 알았어 그러면서 환매를 하겠죠. 그래서 환매한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환매 빨리 해. 야 SB은행 그때 망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은행 문제 있대 라고 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수없이 전화하고 SNS에서 막 얘기가 나오니까 전부 가가지고 야 환매해줘 라고 하면서 매우 빠른 속도로 전이되면서 시스템이 땅 하고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한번 깨진 시스템 리스크는 실물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경기 침체를 경험했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거 내가 나서야 되나? 정부나 혹은 연준에서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돈을 풀던지 금리를 내리든지 해가지고 시스템 리스크는 안 되지. 이건 막아야지. 라고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런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주저없이 더 사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 대부분 돈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스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혹시라도 모를 그런 위험에 대비할 자세도 필요한데요.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다이먼 회장님이 헬투페이라고 얘기했던 전환사채를 포함한 3호 신용이 정말 토 나올 정도로 힘들다면 시스템 리스크에 빠질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너무 다행인 거죠.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데 좀 심각하니까 조심해라. 마치 국채가 7% 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줬던 것처럼 이 문제가 나중에 생길 수 있으니까 생길 수 있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만약에 실제로 생기더라도 그렇게 너무 놀라지 마.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결할 거야.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야 라고 안심시켜주는 용도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리스크는 뭐 어떻게 하면 생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시스템 리스크가 터질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요. 연준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금리를 만약에 더 올린다면 괜찮은 줄 알았던 많은 사람들이 금리 더 내야 된다고 안 돼. 그거는 안 되지 라고 하면서 펀드런이 됐든 뭐가 됐든 위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지 안 올리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6월 달에 있는 FOMC부터 해가지고 올해 남은 FOMC 회의도 잘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 슈퍼패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면 주도주의 대표적인 특징, 그리고 주도주에 올라타는 노하우, 마지막으로 성장주를 매매하는 전략까지 모두 배우실 수 있습니다. 딱 4주만 공부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바로 더보기란을 통해서 슈퍼패스 강의를 신청해 주세요.